박수가 끝난 뒤의 무대, 혼자서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 평생을 바쳐 일군 무대에서 내려온 당신. 자식이라는 이름의 살가운 관객들은 이제 각자의 극장을 찾아 떠났고 치열했던 삶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아득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텅 빈 객석처럼 횡한 집안, 냉장고에 웅하는 소음과 손에 쥔 리모컨만이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지는 밤을 몇 번이나 보내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이 나이에 주책이야. 정실력으로 버텨야지. 평생을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오셨기에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음소리마저 나약함의 증거라 여기며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당신이 나약해서도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듯 당신의 마음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불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릴 때 시작됩니다. 마음의 감기는 폐렴이 되고 삶 전체를 무기력의 늪으로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불청객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하고 외면하는 대신 품위 있게 다루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마음에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부터 점검하시오. 우리는 혈압이 높으면 당연하게 병원에 가고 혈압계를 사서 매일 수치를 잽니다. 혈압 좀 높다고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방치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문제는 다릅니까? 우울감과 무기력은 마음의 고혈압과 같습니다. 당장 목숨을 앗아가진 않지만 방치하면 내 삶의 모든 혈관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쓰러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정신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텨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슬퍼도 웃어야 했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낡은 갑옷을 벗어 던질 때입니다. 괜찮아라는 거짓말 대신 진짜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지난번 드렸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최근 2주 이상 거의 매일같이 기분이 가라앉고 슬픈 느낌이 드는가?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 취미, 모임 등 이제는 흥미롭지도 않고 귀찮게만 느껴지는가? 잠들기가 어렵거나 너무 일찍 깨거나 반대로 온종일 잠만 쏟아지는가? 입맛이 뚝 떨어졌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는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솟구치고 쉽게 눈물이 나는가? 이 중 상당수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니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동네 의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듯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내 마음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은 지극히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부끄러운 일은 내 마음의 병을 방치하여 남은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으려면 자식과의 관계부터 재정립하시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식에게 집착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고 관심을 갈구하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키웠으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이제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양육자에서 명예로운 고문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문은 상대가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 지혜로운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지 먼저 찾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오. 지갑은 닫고 입은 더 닫으시오.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이나마 해줘야 부모 노릇하는 것 같다는 착각을 버리시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 쓰는 것이 제 1원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로 시작하는 서운함의 토론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마른 관계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하지 마시오. 궁금하게 만드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를 멈춰보시오. 처음엔 자식들이 무심하게 지나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왜 조용하시지? 무슨 일 있으신가? 궁금해하며 먼저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대신 당신의 삶을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자식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혼자 잘 지내는 것은 훈련입니다. 사회적 근육을 키우시오. 앞서 고립과 혼자 지내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요. 혼자 잘 지내려면 역설적으로 사회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할 때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망 말입니다. 이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헬스장에서 아령을 들듯 귀찮음을 무릅쓰고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 외출을 하시오. 가기 싫어도 무조건 나가십시오. 동네 주민센터의 노래교실이든 노인복지관의 탁구 동호회든 성당의 성가대든 일단 그곳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람 구경만 하고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과 눈을 맞추시오. 단골 가게를 만들어 오늘은 뭐가 좋아요? 라고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짧은 대화가 당신의 하루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대화 속에서 위로받는 존재입니다. 하루에 한 명, 안부 전화를 하시오. 보고 싶은 친구나 멀리 사는 친척에게 전화하십시오. 긴 통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세상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넷째, 당신만의 역사 박물관을 만드시오.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라는 제안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현재의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해 봅시다. 바로 나만의 역사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물 수집,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보십시오. 빛바랜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당신의 청춘과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 장소,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사진 뒤에 짧게 메모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 박물관의 첫 번째 유물입니다. 특별 전시, 당신이 가장 잘 만들었던 음식의 레시피를 노트에 정리해 보십시오. 아들 녀석이 환장하던 김치찌개 비법, 우리 딸이 최고로 쳐주던 계란찜 비법 등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구술 역사 기록, 살면서 깨달았던 인생의 지혜, 뼈 아팠던 실패의 경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녹음기에 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은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 거창한 기록은 훗날 자식과 손주들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박물관을 만드는 과정은 당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며 현재를 긍정하게 되고 미래 세대에게 당신의 존재를 뚜렷이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박수가 끝난 뒤의 무대는 텅 비어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객의 시선과 환호에서 벗어나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연출가이자 주인공이 될 자유를 얻었습니다. 텅 빈 무대를 원망과 한숨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호기심과 작은 성취, 그리고 품위 있는 관계로 채워나갈 것인지 그 모든 것은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무대에는 어떤 새로운 소품을 가장 먼저 올려놓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이 막은 이미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